물론 배틀이 현재 방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첫 방송을 저도 재미있게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 프로그램의 본선에 진출하신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 기대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콩의 검사를 두고 있는 데이터 커뮤니티의 CEO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했는데 끝을 좋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초에 15분 할당받았는데요. 저는 15분 출입했다고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저희 프로젝트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앞에 계신 유엔 미래포럼의 박인주 대표를 저는 총명했습니다만 그동안 보고 싶었던 미래를 택하십니다. 오늘 유엔의 미래포럼을 주도하는 대표님한테 좀 감동을 주고 싶은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애들 프로젝트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현재 존재 가치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왕이다라고 한다면 실물 가치와 확장성 면에서는 우리 데이터 애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홍콩에서 온 어떤 미친 CEO가 비트코인을 한번 잡아보겠다, 또 이더리움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 생태계 위에서 강력한 한번 기둥을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홍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핵심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뭔가 좀 획기적인 좀 전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살표는 2008년도에 수홍빈이라고 하는 중국의 금융학자가 화폐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달러가 폭락을 하고 달러 가치가 없어지면서 미래를 지배할 획기적인 치명적인 조합을 골드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 글귀 하나에 저희 회사는 지금 13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중에서 가장 힘들게 탄소라고 하는 임금을 갤 수 있는 그 분야, 남들이 안 하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동체에 대한 탄소였습니다. 우리가 고정체라고 하는 건물이나 공장이나 이런 고정체 산업에서의 어떤 전력 절상이나 탄소는 듣기가 좋습니다. 움직이는 타겟은 총으로 쏘기도 어렵듯이 움직이는 이동체에 대한 탄소는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계속 한 1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작년에 7월 달에 이동체에 대한 탄소 개척 기술,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세계 특허를 저희들이 최초로 특허를 하게 됐습니다.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꽃을 입혔는데 여러분들 정말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해시값에 의해서 태어나는 이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존재 가치를 블록체인 상에서 지불수단이나 거래수단 기준으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토큰이다 얘기를 하고 과연 이게 10원이 1000원 될까 많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투자자들은 가슴을 조여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LL 프로젝트는 확정된 시장, 쉽게 말해서 파리협정이 2050년까지 보장됐다라고 했을 때 2050년까지 배출권이 올라가는 이 시장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춘 플랫폼을 만들자. 우리의 왕레벨의 가치와 CO2 국제거래 시세 기준의 1편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보자. 사라지는 데이터를 정확한 우리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모으면 이게 뽕이 담보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의 것을 입혀봤습니다. 2005년도에 교토의존소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현재 지금 유럽의 거래소 기준의 약 한 30불 정도가 이제 일본에 대한 대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향후 한 5년 이내에 이제 128불,
CO2 월트톤을 줄이기 위해서 한 30만 원대까지의 비용이 지금 지출되는 시대에 맞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에 맞춰서 저희들의 가치가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굽혔습니다. 우리 네이버의 1.5도시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숫자고요. 10월 8일 날 전 세계의 기후변화 당사국 협의체가 1.5도시라고 하는 특별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파고든다는 개념이었고요. 이 부분을 전 세계가 설명을 해서 CO2를 줄이는 쪽에 195개 국가가 모두 자발적이든 의무적이든 제도를 바꾸고 산업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이런 환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프로젝트는 앞으로 2020년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4천조 시장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O2 4천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 시장 규모는 우리가 담배 시장이 100조라고 봤을 때 담배 시장이 전 세계 담배 시장이 한 40배에 되는 시장이고요. 석유 원유 시장이 약 1.6배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권이라고 하는 탄소라고 하는 부분은 생소한 국가나 기업이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생활에까지 침투해서 내가 생활에서 CO2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요구하는 시대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배출권을 수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좀 딱딱하지만 게임에는 이제 모든 우리가 생활에서 친환경, 저탄소 이런 쪽에 우리가 규제나 그 행동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이제 유엔에서도 탄소 배출권을 더블 카운팅 막자, 이중집을 막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CCC라고 하는 기후체인이라고 올 1월 달에 만들었고 저희들도 여기에 맥없이 저는 여기 운영위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언론을 보시다 보면은 유럽에는 이미 탄소 거래가 경매나 개인 거래까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저희 나라는 아마 2020년부터 이제 개인 부분까지 이제 탄소 배출권 시대가 오래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엔의 얘기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베트남입니다. 유엔의 어떤 신기후 체제, 앞으로 2020년부터 전 세계의 어떤 탄소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규제에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분야는 유엔에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CO2를 줄이는 방법은, 차를 줄이는 방법은 공공 부분의 대중교통을 늘리는 방법 하나, 그 대중교통을 또 전환하고 나서 내가 오늘 내 오토바이나 내 자가용을 포기를 하고 이 차를 타는 자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이 유엔에서 등장하는 미래의 어떤 보통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 유엔의 정책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망용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통을 해소하려면 공공을 늘려야 되고요. 공공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화폐가 태어날 때 실물같이 국제탄소 거래 시세 기준으로 보상되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착안을 하게 됐고요. 지금 블록체인의 특허를 놓고 보면은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다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백서를 가지고 속도 전쟁을 하고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속도는 100m 달리기가 2등을 기억하지 않듯이 블록체인도 속도와 데이터의 처리 전쟁은 누군가가 1등이 나오고 차기 거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차관은 뭐였는가 하면은 이런 어떤 속도와 처리에 대한 이런 전쟁터에 뛰어들지 말고 이 지갑에 넣을 최고의 알맹이, 최고의 가치 있는 화폐를 만들면은 여기를 샤넬 지갑에 넣든 저희들이 구찌 지갑에 넣든 이거는 알맹이의 선택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떤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를 지닌 실문화폐 개념을 블록체인에 우선 입혀보자 라는 개념에서 착안을 했고요. 이 부분을 전 세계의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떠한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도 블록체인상에서 떡국한 힘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정확한 탄소 감축 증명을 하고 그 증명된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오고요. 국제 탄소 거래 시세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기술이 플랫폼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허 심사 청구를 해서 5월달에 해서 7월달에 세계에 대한 탄소 감축과 또 실제 보상 측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동체에 대한 98%의 신뢰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블록체인의 융합된 기술을 포함해서 총 8개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동차 분야에 저희들은 빅데이터 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잡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의 불특정 항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을 GPS에 대한 정보 하나로 98%의 신뢰도를 가지고 시급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국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제도권 있는 쪽에서 만들어서 또 한국에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결합형하면서 움직입니다. 저는 작년에 홍콩을 넘어갈 때 한국에 있는 관제센터를 홍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즉 페이퍼 컴퍼니를 안 하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우리 회사를 방문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심지어는 알래스카에서 움직이는 그 차량의 엑셀레이트의 0.5cm 1mm의 그 컨트롤에 대한 정보가 300개, 500개, 1000개가 들어올 수 있는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홍콩에 구축을 하고 다양한 차량 또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연료에 대한 정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빅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에 어떻게 저희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과연 이더리움 기반이나 지분증명이나 자격증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같은 부분을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했던 부분이 두 알고리즘에 대한 단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보완을 해서 블록체인 상에 들어가기 전에 PCR이라고 하는 탄소 감축 증명이 된 실질적인 데이터의 옷을 입고 블록체인 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PCR이라고 하는 탄소 감축 증명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액션 마이닝, 에코 마이닝에 의한 마이닝 혁명이고 또 노드가 많이 참여해서 경쟁에 치열할수록 저희들은 환경에 친화적이고 좋아지는 그린 혁명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의 최근 1년치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이나 그 두 개의 어떤 상징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태어나는 그런 코인들이 전부 똑같은 형태의 가격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 자체가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자기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못 끌고 가고 있다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좋은 발표 나면 올라갔다가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같이 따라내야 되는 게 현재 블록체인의 어떤 시장의 어떤 생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어떤 블록체인이 지금 가격이 무너지거나 생태계가 무너지더라도 우리 데이터의 PCR 프로젝트는 탄소 배출권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향을 그릴 수 있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블록체인상에 서로 융합을 해서 이 가격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제로 베이스지만은 이 가치가 3,000원이 가고 3만원이 가고 10만원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분들이 현물적인 데이터가 거기에서 융합이 됐을 때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제 탄소 거래 수준에까지 지금 현재의 제로 베이스를 3만원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판단했던 부분이 대부분의 ICO를 하는 부분들이 백서를 만들고 그 백서를 이루기 위해서 R&D나 인프라 비용을 쓸 때 저희들은
완성된 기술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자금이나 자산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프로젝트를 4개 국가의 정책 책임자들을 설득을 해서 그 공공부문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코인으로 초기 코스 발행분의 40%, 전체 20억대 발행분의 20%, 약 4억대를 프로젝트 코인으로 배정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 코인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저희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심장이고 차로 말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구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50%에 해당하는 이 PCR 마이닝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메인넷에 대한 이제 테스트 버전을 융합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탄소 함축 증명이 되면은 국제거래 시세 기준으로 실시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거래 가격하고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국제거래 시세 가격 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 20%의 프로젝트 코인이 이제 심장 역할을 하고 동력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의 프로젝트, 정책적으로 라오스나 베트남의 운송수단을 강제적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현재 제로 베이스에 있는 저희들의 코인, 프로젝트 코인 사업들을 담보로 해서 탄소 금융이나 정권 금융이나 그 다음에 SBLC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운송수단을 전환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를 찾는 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아무리 동력이 좋아도 그 동력을 만들 재원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의 금융 파트너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저희들의 1억 개의 프로젝트 코인을 담보로 해서 약 300억 정도의 운송수단을 전환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금융을 MOA 형태로 계약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코인이 이제 스타트가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실행이 돼서 다른 나라의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공항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그 수도를 통과해야 되는 나라, 정책이 가장 빠른 나라, 이 나라를 라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에는 약 한 5번 정도의 공청회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운 좋게 빠르면 이번 달 말일 안에 제가 넘어가서 사업 승인, MOA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과연 이번 달 말일 전후로 라오스 정부와 형식적인 MOU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PCR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획기적인 기술들이 서로 융합해서 한 나라를 움직여서 갈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검증하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저희들이 1억개의 프로젝트 코인을 담보로 하는 그 재원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라오스의 수도인 BNTN의 500대의 툭툭이 택시를 전부 전기로 바꿔줍니다. 3륜 아니면 4륜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게 되면은 1차적으로 배출권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들의 수입으로 블록체인상의 데이터가 됩니다. 두 번째,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약 500만 명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이 라오스를 찾아서 이 택시를 타게 되겠죠. 전체를 공공부문으로 택시를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5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택시를 탈 수도 있고 200만 명이 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엔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확장성 개념에서 500대의 택시를 저희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바꿔줬는데 100만 명, 200만 명의 사용자에 대한 그대로 보상을 받고 개인이 탄소 배출권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저희 블록체인 상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라오스 정부에 진행을 했던 것은 공공부문으로 바꿔줄 때 너희들이 세수가 확보가 안 되니 결제 시스템을 택시에다 같이 넣겠다 해서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처럼 그린패스 카드를 같이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을 끌고 갈 때 블록체인이 오늘 개인 대 개인의 P2P
PPP만을 보장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을 조금 역발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적 프로젝트를 하고 국가를 흔들어서 하고 개인의 어떤 탄소 감축 증명을 받아올 때 우리의 그 특정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거냐 이 부분에 메인넷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은 각 나라의 지자체가 서비스 노드가 되는 거고요. 각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 노드들이 국가가 노드가 되고 지자체가 노드가 되고 운송회사가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P2P를 인정을 하면서 메인 블록체인상에 들어오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 블록체인에 끄집고 들어오는 것은 정확한 탄소 감축 증명. 우리가 운전, 착한 운전해가지고 포인트 주는 것은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돈으로 팔 수 있는 탄소 감축 데이터를 정확하게 개척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탄소 감축 행동을 했는데 그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좋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라지는 돈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개척하고 감축을 해서 정확한 실물 개념으로 보상을 해주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저희들의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예요가 되겠습니다. 이 PCR 데이터들이 제가 처음에 하살표를 하나 드렸죠. 지금 현재 3만원 정도 가는 CO2 1톤은 저희들의 완에델 기준으로 각 나라의 4개 나라가 4월기에 프로젝트 품이 돌아가면서 확장성을 가져갑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개가 거래소에서 쳐내지면은 1,000개 담보 가치를 이루어집니다. 이게 2,000억이 되면은 2,000억의 담보 가치가 돼요. 그러면 금융에서 300억이 600억이 돼가지고 확장성을 가집니다. 대중교통수단을 더 늘려주고요. 그리고 사용자도 더 늘어나고 탄소 데이터들은 저희의 블록체인상의 보상 개념으로 담보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데이터들이 메인넷상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상 표현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재무의 가치가 CO2 1톤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 프로젝트 포인하고 사용자에 대한 보상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실물 가치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끝으로 저희들 플랫폼에는 상당히 막강한 파괴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 우선 전 세계의 모든 결제단들을 저희들 블록체인 시스템에 PCR 시스템에 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BC카드에 오르다 그러면은 내 카드 회원들이 해외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시트를 안 빨거나 또 라오스에 가서 전기 택시를 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 감축한 그 데이터만 저희들 블록체인상에 어플리케이션이 되든 기타 형태로 접목이 되면은 전 세계 모든 BC카드 회원들이 대대를 소유하고 날아가는 그 탄소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전환을 해주는 이런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숙박 콘텐츠들이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융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운송수단이 되다 보니까 우버나 그랩이나 고제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떼는 전기 일반 택시를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교체했을 때 거기에 사용자, 바뀌었을 때에 대한 탄소 데이터도 융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본 파이낸스들이 융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특화된 어떤 블록체인의 앱 기술, 그 다음에 이중간 암호화폐들이 거래될 수 있는 좀 메인넷들, 이 부분들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인터넷 환경에서 블록체인들이 융합이 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융합되는 메인넷에서는 정확한 탄소 감축 증명 데이터만 받아서 저희들의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환경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 최근 10년 동안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콘텐츠를 받은 글로벌 세계 탑10 기업 중에 10개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내년까지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게 크립토커런시 탑10이 목표고요. 솔직히 대표로서의 목표는 탑3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실물합계 개념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와 그 데이터를 맞추고 이게 끊임없이 현금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전 세계 탑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이즈 머니, 데이터는
데이터가 돈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온이 한기를 걸어왔던 그 빅데이터 수집을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해서 대한민국 기술이 정말 코리안발 알리바바, 코리안발 아마존은 블록체인 쪽에서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이영철 대표님께서 마지막 발표까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